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윗세 오름에 42cm, 진달래밭에 3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한라산 1100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인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 초속 7에서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파도가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산간에 최고 30cm, 해안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습지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 조천읍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푸른 화렵수가 자라는 천연숲과 습지가 공존하는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 한겨울 식물이 살아 숨쉬는 숲길 탐방은 어린이 숲 해설가의 안내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돌이 뭉쳐서 이쪽에 나무 이 위에 토지물이 여기 그 흙 같은 게 생성되면서 이 위에 나무가 자라는데 탐방에 나선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을 비롯해 경남 창녕군과 전북 고창군 등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한 5개 지역 주민들. 환경부와 함께 습지 보존과 복원 등 관련 생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에 나선 겁니다. 5개 후보지들에 대해서 지금 후보지들의 프로그램들이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좀 더 공유를 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는 자리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은 지난해 6월 람사르 총회에서 한국과 튀니지가 공동 발의해 처음 채택된 제도. 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조천읍은 기반시설과 관계기관 협력,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 관광 사업이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향상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잘 보존된 자원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준다라는 그 선순환 구조를 인식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열심히 자연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후보지 5곳을 평가해 올 연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서귀포시 LA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가 6개월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LA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한이 지난해 말 끝났으나 지정 해제를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공사와 투자가 정상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임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정 해제는 6개월간 유예됩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에 대한 외지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117.7%로 전년보다 2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12월의 평균 낙찰가율은 178.3%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경매 건수는 797건, 낙찰 건수는 645건으로 80.9%의 낙찰률을 보여 전년 낙찰률 60.5%보다 높았습니다. 한 해 한라산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가 400건이 넘는다고 하죠. 어제 비날씨 속에서 만설제가 열렸는데요. 등반객들의 무사 안녕과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흰눈의 제단 대신 하얀 천위에 차려진 재래상. 돼지머리와 과일, 떡 등 재물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맑은 술 한 잔을 정성스레 올리며 올 한 해 한라산 등반객들의 안전 산행을 기원했습니다. 한라산 허리 이곳 저곳을 거니는 많은 산악인들의 걸음걸음마다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고. 새해 1월 셋째 주 일요일 한라산 어승생학에서 지내오던 만설제는 올해는 비날씨 속에 어리목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산을 찾는 모든 이들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만설제.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해 올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올 한 해 2016년도에는 가족도 다 건강하고 다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설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백두산에서 우리 제주도 연맹에서 거기 가서 만설제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도민과 관광객들도 음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며 색다른 추억을 만듭니다. 한라산 모습이 너무 멋졌고요. 떡국도 맛있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산악인의 안녕과 화합,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한겨울로 빠져드는 한라산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양파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올해 양파 작황도 걱정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반찬 재료로 뺄 수 없는 양파를 쓰기가 요즘 무섭습니다. 하고 손님들이 솔직히 양파는 다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현재 양파 가격은 킬로그램에 1,401원, 1,800원대까지 올랐던 이달 초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배가량 비싸고 평년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수입 양파 물량은 확대돼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수입량만 1년 전보다 8배 이상 많은 10만 6천 톤에 이르렀습니다. 수입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물량이 만약 4월 이전에 소진이 되면 가격이 괜찮을 걸로 예상하나. 올해도 국내산 양파는 작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내 잦은 비와 높은 기온 속에 양파 이파리가 지나치게 빨리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심각합니다. 날씨가 더 풀릴 경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노균병이나 무름병, 잿빛 곰팡이병이 번질 우려가 큽니다. 생산자들이 사실상 이게 어려워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습해되기 때문에 그 감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양파 농사 최대 변수는 양파 알맹이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3월과 4월 기상 상황. 악재가 많은 데다 전국적으로 양파밭 면적이 평년보다 13% 감소해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크루즈선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기항이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로 역할을 하는 모항으로서의 부산항이 새롭게 도약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모항 크루즈선이 입항하면서 부산시가 올해를 4계절 크루즈 관광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몰타 국적 크루즈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승객들이 하산합니다. 상하이에서 중국인들을 태우고 출발한 이 배는 강원도 동해에서 중국인을 내리고 한국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배가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동안 4박 5일의 한국 관광을 마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과 교대 승선에 떠났습니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캐리어만 끌고 다니면서 하루를 바쁘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이 밤에서 여유 있는 생활, 밤에는 선박에 와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반나절가량 잠시 머물면서 같은 승객들이 내렸다 다시 타는 기항에 비해 모항은 승객들이 완전히 내린 뒤 다른 승객들이 타면서 승객 수요가 2배가 창출되고 선용품 등을 싣게 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3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많아야 연간 2~3차례에 그쳤던 부산항 모항 크루즈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올해 17차례나 예정됐습니다. Busan already has a very nice terminal which is suitable for home porting. Obviously you need the quantity of passengers in order to be able to turn around a ship. But I think it has great prospects. It's a beautiful city. 부산시와 항만공사도 올해를 4계절 크루즈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크루즈선의 입출항료라든가 정박료에 대해서 30%씩 계속 감변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부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크루즈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출근길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지만 기온은 크게 낮진 않은데요.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또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한라산 윗세오름에 42, 진달래밭에는 3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쌓였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앞으로 도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장거리 운전자들은 월동 장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30cm 정도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으로도 눈이 쌓이거나 10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을 기해 육상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칼바람에 눈과 비까지 내리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5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성산과 표선의 기온 7도, 구좌의 기온 8도, 낮 기온은 3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눈과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민들의 교통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와 교통안전 등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27개 시 가운데 25위로 나타났습니다. 30만 명 미만인 서귀포시는 51개 시 가운데 48위를 기록해 두 행정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횡단보도, 신호등 위반 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영로에서 택시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몽골인 16살 A씨가 숨지고 17살 B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40살 강모 씨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6기 2년차를 맞아 오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합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에는 서귀포시를, 오후에는 제주시를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방문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취합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주 지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도 제주 여성들의 일하는 시간은 3시간 2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5대 선거 범죄는 총선에서 매수나 허위사실 공표, 비방, 그리고 특정 지역 비하 등 흑색 선전 행위 등입니다. 또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 등 불법 행위와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 범죄도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폐기된 화폐가 1,5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된 은행권은 2,039만 장, 1,5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습니다. 장수로는 만원권이 67%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역시 만원권이 91%를 차지했습니다. 폐기된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20억 원의 제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